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대 노인단체죠. 대한노인회의 역할,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9일에 신임 대한노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집, 대한노인회 제18대 김호일 신임 회장에게 듣는다. 김호일 회장께서 당선 이후에 TV로서는 저희 시니어 TV를 가장 먼저 방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김호일 회장님 모시고 대한노인회의 앞으로 계획, 또 비전, 여러 가지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해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하시죠. 자, 회장님. 예.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만 7년을 전국 대의원들을 만나는 노력을 하였고, 2번 차점으로 낙선을 하고, 네. 3번째 출마하여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기쁨은 한없이 기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낼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또한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을 3번이나 예. 당선되셨는데, 네. 자, 이 대한노인회 선거가 그만큼 또 어렵다는 네. 또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와신상담 하셨는데, 예. 자, 이 대한노인회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노인들이 장수하는 백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노후의 경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노후가 또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을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를 내가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하고 네. 지금까지 만 20년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꼭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어서 그런 것을 실천해서 이 나라 노인들에게 복된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네. 대한노인회장에 집요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만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 대한노인회 선거는 전국에 계신 지회장님들, 연합회장님들이 대의원이시기 때문에 전국 투어를 또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또 그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그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이미지를 세우면은 득표가 되는데 이거는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고 그 대의원들이 235개 시군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그 수고가 엄청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찾아다니는 게 힘이 들고 또 찾아다닐 때 그분들도 각자 바쁘기 때문에 그 꼭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울릉도나 제주도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울릉도도 울릉군이기 때문에 울릉군 지회장에 있어서 네. 2번을 제가 네네. 찾아간 일이 있고, 제주도는 그래도 비행기나 교통편이 좋아서 네. 여러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자, 더불어서 이번 공약을 보니까 이제 대한노인회장 선거도 예. 경로당 회장까지 선거권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또 공약을 예. 하셨던데요. 그 대의원 수가 작으면은 우리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대의원 중심의 선거를 하는 곳은 이런 금품 살포가 네, 항상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수를 대폭 확대하면은 금품 선거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6만 5천 개 경로당 회장들 모두에게 대의원 자격을 주어서 6만 5천 명이 다 함께 선거를 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6만 8천 명이 한때 모일 장소도 네. 문제가 되고 네. 또 전국적으로 서울로 모여오는 그런 수고로움. 번거로움도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권역별로 네. 정당 대표 뽑듯이 네네. 큰 장소에서 권역별로 공약 연설을 하고 네. 투표해서 개표하고 그래서 마지막 수도권에서 개표된 것하고 먼저 했던 것하고 합산을 해가 당선자를 정하면은 이상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경로당 위에 면 단위로 분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분회장 이상만 선거를 하면은 네. 그 숫자가 한 10,000명이나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0,000명만 돼도 금품 선거가 없어질 것이고, 네. 공약 위주로 인물 본위로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대의원들을 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 금품 얼룩지는 그런 선거가 안 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됐던 예. 여러 가지 병폐들을 없애시고자 민주적인 어떤 그 선거제도 발전을 기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공약이 대한노인회법을 통해서 대한노인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되고 60세 이상은 준회원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으로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좀 선행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어떤 돌파구를 좀 갖고 계신지요? 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그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입회 원서를 써야만이 회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로당에 나와서 입회 원서를 쓴 사람만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약 850만 명이나 되는 노인 연령층이 약 300만 명 정도만 경로당에 나오기 때문에 네. 대한노인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노인을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가 실제적으로는 못 되고 있는 그런 흠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되면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년퇴직하고 아직 65세는 안 됐더라도 수입이 없는 60세 이상까지를 준회원으로 하면은 약 1,000만이 넘는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투표하는 나라에는 유권자를 많이 가진 단체가 힘을 네. 발휘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노인단체가 힘이 있어서 국회나 정부에 요구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져야만이 네. 노인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그러한 근거를 잘 이해시키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찬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그 공감과 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예, 예.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은퇴자 협회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정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시니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대정부 예, 예.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우리 대한노인회가 미국 은퇴자 협회처럼 아주 크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일선 그 시도에는 연합회장님들이 계시고요. 시군 구에는 네. 지회장님들이 네. 계시죠. 이분들이 그 지역사회 복지, 노인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분들께 마땅히 지원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연합회장님들, 지회장님들 각 지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라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또 생각하신 걸로 전해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을 좀 갖고 계신지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민법 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32조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비영리 법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니까 장사꾼은 아니다는 그런 하나의 도움은 되는데 사단법인은 인건비나 그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회장들이 애를 쓰고 있으나 판공비가 월 100만 원, 또 어떤 지역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판공비가 높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빨리 사단법인을 면하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정단체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네.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연합회장님들이나 지회장님들 경우에는 사비도 많이 지출하시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비라도 좀 정확하게 지원이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이제 보완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육지책을 좀 세우신 걸로 그래서 그 임기가 4년인데 자기 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도 한두 달이지 네. 4년 동안 그걸 충당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다고 내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들이 무슨 그 다 늙어가지고 지회장이나 연합회장 감투를 써가지고 네. 그 아까운 돈을 그리 낭비하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니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네. 왜 그 노인의 간부가 네. 돼가지고 네. 어렵게 그래 하느냐고 그런 가정에 다툼과 불화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네.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요즘 식당만 가도 키오스크라에서 무인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걸 조작을 못해서 식사도 못하실 정도의 그런 이제 사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뭐 이를테면 우리 시니어 TV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채널들을 어르신들과 가깝게 가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노인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적응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태어나는 애들이 뭐 2살 배기도 스마트폰을 네. 만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우선에 가정에서부터 가족과 손자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내가 잘 다룰 수 있을 때에 가족 관계도 원활하게 유대가 네.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좋은 유대를 갖게 마련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지금은 오토메이션화 그런 자동화가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적응 능력이 네. 없으면은 아주 불편하기가 그렇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에서는 각 경로당의 그 노인대학 그 수강 과목 중에 네. 그런 IT 쪽에 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수강하도록 해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IT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회와 그 지회와 각 경로당까지 셋톱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네. 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네. 많은 교육이 또 실시되도록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우리 시니어 TV와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또 경로당까지 예. 다양한 그 정보를 또 제공을 한다면 예. 그만큼 또 어르신들의 삶이 또 윤택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예. 네, 대한노인회법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입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초고령 사회를 얘기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노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70세 이상 의원도 제가 보니까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 입법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비례대표도 국회에 내보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적인 행사를 할 때 정당 대표들이 내빈으로 참석을 하고 축사를 하러 오고 이럴 때 노인회에서 비례대표 요구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배려하겠습니다. 대담을 했는데 실제로 선거 때가 되면은 장애인 대표나 여성 대표나 노조 대표나 이런 거는 비례대표 배정이 되는데 노인 대표는 전혀 맞습니다. 배정이 되고 있지를 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양정당의 대표들하고도 유대가 깊으니까 제가 정치적인 그 경험과 파워를 가지고 꼭 각 당의 비례대표를 노인 몫을 배정받는 일을 꼭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로 한두 당에 한 명씩 들어가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복지를 전담하는 어떤 정당이 창당되도록 우리가 도와서 군 단위로 가면은 유권자의 65% 70%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도 유권자의 30% 40%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를 전담하는 정당에 우리 노인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후원한다면은 훨씬 많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선되어져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회 입성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역량이 강화돼야 될 것이고요. 예, 예. 또 전국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끌어올려서 다양한 또 혁신과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또 숙제가 있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일부 회장님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 대한노인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예, 높은데요. 어떤 방안들을 좀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노인회 간부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공금을 손을 댔다든지 뭐 그런 일들로 언론에 질타를 받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상 있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 간부가 될 사람들은 그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네.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 출마도 하고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져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후보를 하고 또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부설로 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해서 경로당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연합회장, 지회장이 거기에 수업을 하면서 자질 향상을 시키고 네. 또 인격을 함양하는 그런 노력에, 교육 노력에 많은 투자와 할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건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 많은 지원과 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또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선연합회나 지회가 투명한 예산 집행 이를 위해서 중앙회가 예, 예.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예. 그동안에 한 10년간 대한노인회 그 수장이 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본연의 일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더 목표를 두고 네. 회장이 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만 10년은 대한노인회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대한노인회의 감사 기능을 내가 좀 많이 강화해가지고 네. 연 1회 내지는 2회 각 지역의 지회나 연합회 업무에 대한 행정 업무와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자, 회장님, 대한노인의 근간은 경로당입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경로당이 이용자가 줄고 있다. 네. 이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일부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폐단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이 경로당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노인의 모든 사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예. 아주 근간이 되는 조직인데요. 이 경로당 활성화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신지요? 협소하고 네, 이래서 그 많은 사람이 문화 프로그램을 즐긴다든지 건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되다 보니까 경로당 평수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 넓혀서 최소한도로 탁구대라도 한 대 갖다 놔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건전하게 운동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지혜나 이런 데에서 제공을 해서 지금 있는 경로당의 운영이 좀 더 건강 정진과 문화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가지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네. 예, 예. 현재 그 각 시도 연합회에 별도 경로당 관리 부서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 부서들의 역할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한노인의 연합회나 시군구 지회가 그 지역의 노인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입니다만은 그 시설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회복지법인이 경영을 하고 있고 네. 대한노인의 그 시군구 지회가 그걸 경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노인의 시군구 지회장들이 그 자기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강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다가 연합회나 시군구 지회에 노인 문화 건강정진센터를 건립을 해달라 하는 그런 청원을 내가 그것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설립 촉구를 하는 공문이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쯤부터는 지회마다 국비 200억을 투입해서 4천 규모의 헬스장, 수영장, 각종 운동시설, 문화시설 이런 걸 갖춘 노인문화건강연세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건강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센터를 점차적으로 1개, 2개, 3개 이렇게 늘려나가면은 모든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혜택을 보면서 업그레이드된 노인 회원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예.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라든가 또 다양한 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또 제안하고 하는 이른바 뭐 노인 정책 연구소랄까요? 이런 연구소의 기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도 내가 대한노인의 정강과 각종 규정을 내가 살펴보니까 노인복지정책연구소를 설립 운영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회장들은 그런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학 교수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연구소장으로 초빙을 하고 또 연구위원도 초빙을 하고 이래서 노인복지 그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극대화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가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이래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인복지의 그 실천을 위해서 노인복지정책연구소가 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고령 사회를 떠받치는 국민이 청년 세대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가 지금까지 노인 문제에만 너무 천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요. 이제는 같이 더불어서 청년과 함께 더불어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대한노인회가 어르신단체로서 먼저 제안하고 손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만의 행사나 노인들만의 활동보다는 1, 2, 3세대가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은 손자 세대와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 또는 이 세대 아들 세대
어울리는 프로그램 네. 그런 공존을 통해서 전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노인의 활동 그런 거를 많이 개발하고 네. 또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무슨 운동을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네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그걸 더욱 극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인의 일자리를 자꾸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자기 일자리를 뺏기는 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노인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잘 구분되고 네. 서로 침범하지 않는 조화 속에서 일자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청년 일자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네. 있는데 노인들도 소득이 없는데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는 정부가 좀 등한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문화재를 발굴하는 그런 업체가 네.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젊은 사람을 시키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땅을 빨리 잘 팔고 힘급하다 보니까 다 깨져버리겠네. 문화재가 깨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을 시키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네. 일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깨지지 않고 잘 네, 발굴이 되고 보존이 되더라. 그래서 그 문화재 발굴하는 단체에서 제가 노인회장을 하려고 이리 다닌다 하니까 내가 노인회장이 되면 문화재 발굴하는 그 일에는 대한노인회가 계약을 맺어가 전담 네. 노인 일자리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노인이 하면은 이상적인 그런 일자리들을 내가 많이 발굴해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지금 노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저는 주말 다시 말하면 토일 노인사원 제도를 두자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기업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토일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요새 젊은 사람은 토일에 특권 수당을 준다 해도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데도 토일 노인사원, 노인들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토일에 일당제로 근무를 하면은 금요일까지 다른 일이 바빠가 임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못 뗀 사람이 토일 집에 쉬는 시간에 주민센터 가서 서류도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당 6만 원을 하면은 토일 이틀 일하면은 12만 원을 받게 되고 한 달에 4주가 들면은 48만 원을 네. 받게 되고 5주가 들은 몇 개월은 또 60만 원을 받게 되니까 평균에서 한 50만 원 소득이 생깁니다. 기업체도 어저께 근무하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면은 그분이 내일부터는 쉬고 있게 되는데 건강도 하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이 끝났으니까 용돈벌이 삼아 1단계 사원으로 토일에 그 사람을 근무를 시키면은 기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규 사원이 일하고 토일은 계약직 노인 사원이 일하기 때문에 기업은 365일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노인들에게도 소득을 제공하니까 도움이 되고 해서 일거양득의 그런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내가 토일 노인사원 제도를 정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회장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장님 일자리 연구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일자리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꼭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대한노인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대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존경받는 노인 그리고 존엄성 있는 대한노인회를 만들자. 이제 이런 목적하에 말씀을 나눈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발판을 후세대들에게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노인회장,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비전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대한노회 근간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부터 자급자족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은 그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또 그 콩을 가지고 맷돌을 갈아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메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할머니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파트 분유회나 입주자 대표들하고 그런 콩나물이나 두부나 메주를 아파트 경로당에서 생산한 것을 사주기로 하면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수익이 올라올 수 있고 또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유아원에 맡겨놓는데 오후 3시가 되면은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퇴근할 때까지 그 애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유치원 수업 끝나고 난 애를 맡아주는 돌보미 역할을 하면은 맞벌이 부부들을 자녀 문제가 해소도 되고 또 노인들이 그 돌보미 수당을 또 좀 받기 때문에 수익에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수익 사업을 스스로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이라 하니까 늙을 노자로 그냥 막 뒷방으로 좀 물러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은 지혜 덩어리인데 그 노인한테 많은 경륜을 듣고 배우면 젊은 사람이 시행착오를 덜 하고도 성공의 척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단어부터 해인이다, 지혜로운 해자, 지혜로운 어른이다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노인이 아니고 해인이다. 그러면은 해인이니까 지혜로운 어른이니까 저분한테 가서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노인 한 분이 별세를 하면은 지혜로운 도서가 가득 찬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거하고 같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가정에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집에 어른이 없으면은 이웃집 노인이라도 모셔서 자문을 받아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경로 호친 사상이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어서 칭찬을 받은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날 어느 때인가부터 경로 호친 사상이 사라져 버린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해인 시대 지혜로운 어른이 존경받고 지혜로운 어른이 젊은 세대와 나라에 많은 그 도움을 주는 어른의 몫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세계 각국의 노인 제도를 살펴볼 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원로의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65세 이상끼리 입후보도 하고 투표를 하는 그런 원로의원들은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표출을 해서 거기서 가결된 것이 주하원에 주상원에 전달이 되어지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노인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원로의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4대 지방선거 때에 시의원, 도의원을 뽑듯이 노인끼리 원로 의원도 뽑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노인이 요구하는 것이 간철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100세까지 사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가 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네. 늦게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네네. 싶은 생각을 하는데 뭐 70까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그 이상 나이는 가입할 수가 없다. 네. 이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고 내 나이가 70이라도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원로회가 국가에다가 보험을 뭐 85세가 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원로회에서 가결돼가 정부에 건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원로회 의원이면은 국회의원, 도의원, 뭐 시의원처럼 공식적인 하나의 의원이니까 기관장들을 면담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륜을 그래도 훈수를 둘 수 있고 이러면은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륜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회장님 이제 노인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 국회의원 시절에는 방송 출연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노인 대표로 맨 처음 이제 방송으로서는 시니어 TV를 찾아주셨는데요. 예. 시니어 TV 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시니어 TV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깜짝을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요즘은 채널이 여러 개가 생겨졌습니다만 과거에 메이저 방송국이나 또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방송국일 때는 노인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네. 노인들이 그 서글픔을 느끼고 이랬는데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이런 시니어 TV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대한노인회와 깊은 유대를 갖고 시니어 TV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노인 인구가 850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앞으로 4년 뒤입니다. 4년 뒤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노인 대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초고령 사회 대한노인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간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노인회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 대한노인회 제18대 김호일 신임 회장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려운 시간 나와주신 김호일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